요즘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한테 결혼이 마냥 설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성들에게는 국제결혼이 환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선택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혼으로 가면 국내 이혼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몇 년 사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이 40%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던데 요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걸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적인 관심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만날 기회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취향도 있을 거죠. 다만 요즘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한테 결혼이 마냥 설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의 문턱 자체가 너무 높아졌어요. 특히 남성 입장에서는 맞춰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걸 단순히 한국 여성들이 조건만 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한국 사회 자체가 원래 비교와 평가에 굉장히 익숙한 사회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적, 등수, 대학, 직장, 연봉까지 계속 비교해왔잖아요. 그런 문화가 결혼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면 나이, 키, 학벌, 연봉, 직장, 집, 결혼식 규모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노후나 집안일에 대한 생각까지 다 따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남성들이 이 조건들을 전부 갖추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분명히 좋았거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주말에 만나고 서로 좋아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현실적인 질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봉은 앞으로는 얼마나 오를 것 같냐? 부모님 노후는 괜찮으시냐? 결혼식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 그럼 신혼집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남성 입장에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건가? 아니면 무슨 면접을 보는 건가? 저도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조건을 보는 것과 결혼이 스펙 심사처럼 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저도 여성이고 결혼을 해본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남성들이 부담 느낄만 하다고 봐요. 특히 요즘 남성들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직도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집안 행사나 명절도 챙겨야 한다.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결혼 상대에게는 또 다른 기대를 받아요. 시댁과는 적절히 거리를 둬야 하고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가사와 육아도 당연히 같이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죠.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가사와 육아도 같이 해야 하고 집안 문제에 있어서는 선도 잘 지켜야 하고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시댁 문제나 처가 문제 때문에 이혼 상담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기존 부부들도 명절, 시댁 문제, 처가 문제로 많이 부딪히는데 결혼을 앞둔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미래까지 미리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감이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성분들이 처음부터 국제결혼을 목표로 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처음부터 국제결혼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꼭 외국인과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한국에서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생각해봤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지쳐요. 나는 그냥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건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남성들에게는 국제결혼이 환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선택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국내 결혼 시장에서 계속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여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조건을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직도 육아나 집안일 부담이 사실 여성에게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임신과 출산, 경력 단절 문제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조건을 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을 보는 것과 사람을 점수표처럼 보는 거는 다른 문제죠. 친구 남편은 얼마를 번다더라. 누구는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했다더라. 남자가 이 정도는 해와야 된다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결혼이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약간 비교 게임처럼 변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대로 억울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불안한 거예요. 양쪽 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결혼 이야기가
이미지가 나오는 순간 딱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한국 여성이 문제다, 뭐 한국 남성이 문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결국 결혼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갈 약속이라기보다 서로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처럼 변해버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 요즘 일본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뭐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도 많잖아요. 네, 숫자만 보면 베트남, 중국, 태국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과의 국제 결혼은 예전부터 뭐 중개혼, 나이 차이가 큰 결혼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모든 사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중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런 쪽에 가까웠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일본은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한류 영향으로 서로 접점도 많아졌잖아요. K-드라마, K-팝, 뭐 SNS로 교류가 늘다 보니까 예전처럼 완전히 뭐 낯선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한 문화권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 여성 중에서도 한국 남성의 적극적인 표현이나 다정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일본 여성은 뭐 덜 따질 것 같다,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미지라는 거죠. 국적이 같아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결혼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결국 한일 커플 이야기가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특정한 환상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친숙함, 한류 영향, 만남 기회 증가, 그리고 국내 결혼 문화에 대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제 결혼을 하면 또 생각과 다른 경우도 좀 많지 않나요? 네, 생각보다 많죠. 특히 처음에 가졌던 이미지가 강할수록 결혼 후에 더 크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이럴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은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로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면 결국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는 문제이거든요. 연애할 때는 문화 차이가 매력으로 보여요. 말투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신선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감정을 전달하는 문제예요. 일상 대화는 뭐 가능하죠. 뭐 밥 먹었냐, 어디 가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운하다, 억울하다, 외롭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은 언어가 조금만 어긋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분명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생각보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이까지 생기면 더 복잡해지고요. 언어는 어떻게 가르칠지, 어느 나라 문화로 키울지, 어느 나라에서 계속 살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은 국내 결혼이 힘들 때 선택하는 쉬운 우회로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결혼에 가깝습니다. 국제 이혼 복잡할 수 있겠네요. 네, 이혼으로 가면 국내 이혼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부터 쉽지 않아요.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이미 본국으로 옮겨간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내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 문제입니다. 이혼 전에 한쪽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귀국을 해버린다면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국제아동 탈취 문제로 넘어가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라 법적으로는 아이를 원래 있던 나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혼인신고가 어느 나라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국제 결혼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결혼 시장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국제 결혼을 오래 잘 유지하시는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의 문화를 낭만적으로만 보지 않고 차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맞춰가는 부부들이에요. 언어, 문화,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계속 문제로만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부만의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국적이 달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적이 달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와 가치관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결국 결혼은 국내든 국제든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니까요. 국제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보다 이 사람과 실제로 어떤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